옥순하고 순자님은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4명에 대한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183화로 넘어옵니다. 첫 번째 영숙 자기소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영숙이 94년생. 지금 이번 출연자 중에서 가장 막내인가요? 94년생? 그리고 이제 광진구에서 가족들이랑 살고 있고 6년 차. 지금 30인데 거의 뭐 쉼 없이 그냥 쭉 왔고 교육 행정직 7급 공무원. 그 취미는 테니스와 필라테스. 영숙님 육각형이죠. 테니스와 필라테스고 여기 보면은 뭐 도자기부터 뭐 플라잉 요가에 도자기 공예까지 취미 부자. 뭐 아직까지는 취미 부자일 나이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마라톤도 가끔 나가면서 여가를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 중. 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젊음을 즐기는 중이죠. 크게 특별할 게 없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광수는 역시 엘리트 출신답게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특별함은 없지만 부족함도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특별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대조군이 되지 않겠나. 영숙님이 이분들의 눈에 안 띄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을 못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그래서 당장 마음 맞는 상대만 있으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가능하다면 2년 내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옥순 씨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 뭐 그렇지는 않긴 하죠. 지금 이번에 옥수님, 순자님 이렇게 의지가 강력하신 분들이 좀 있죠. 장거리 연애는 해본 적 없지만 의향은 있다. 그냥 무난한 대답조차 무난하고, 의지가 너무 없어서 보인다. 그럴 수 있지. 이상형은 MC 이희경.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어려서 나오는 말 같기는 하고 포장하지 않았어. 일단 MC 이희경 씨가 이상형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당장 영식님 같은 사람은 못 다가가. 이희경? 뒷걸음질. 이희경이라고? 이희경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 차은우 좋아할 수는 있겠지. 근데 굳이 그걸 이상형으로 말하면 이제 바로 이제 뒷걸음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을 보면은 데프콘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똘망똘망한 인상을 주는 선하게 생긴 사람이 좋다. 이 정도로 말해야지. 영숙님이 이런 멘트들이 조금씩 섞여 있긴 한데 사람 자체는 그래도 배려심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그런 사람인 거는 데이트를 통해서 봤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건강한 자. 자녀 계획은 일단은 1명, 2명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겠고, 그리고 상철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인생 목표를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영숙님이 하는 말이 이제 인품 있는 할머니. 약간 영숙님이 여기서 계속 웃고 밝게 지내고 있지만 회사 일이 좀 힘든가 봐요. 조직 생활이 좀 힘들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숙님이 어떤 사람이다, 아니면 어떻게 행동할 거다 이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숙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영숙님이 지금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서 이제 뭐 제가 그런 거를 유추한 이유는 최근에 기관에 가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라는 거. 일단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인품 있는 할머니, 이 두 가지의 맥락을 따져보면 지금 내가 그만큼의 인품을 갖추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구나. 그 마음이 힘든 거는 사람을 상대하거나 그럴 때 힘들 수도 있겠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회사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쳐 있거나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있겠지. 그래서 인품 있는 할머니의 맥락에는 영숙님의 지금 현재 사회생활이 조금 스트레스가 좀 심한 상황이 있었구나.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겪었구나 정도로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영숙님하고 내가 데이트를 한다, 뭐 그렇다면 저거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거에 관련해서 참 뭐 이런 사람들 상대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민원 같은 거 할 때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살짝 운을 띄워주면 영숙님이 자기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랑은 왠지 편해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주제로 찾아가는 게 쉬우니까. 물론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 사람의 생각을 유추해보는 방식인 거지. 캐리어 부딪혀서 막 자기 돌머리라고 그러고, 여기 영철님하고 데이트하러 갈 때도 제일 먼저 장소를 검색하고 막 카페 간다고 하니까 카페를 안 갈 마음이었으면서도 제일 먼저 카페를 검색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영숙님이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심리 상담, 그리고 인품 있게 늙어가고 싶다, 그런 게 이제 현재 힘든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부분에는 인품 있는 할머니라는 거에는 본인이 상대하는 사람
처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일지, 아니면 본인의 현재는 지금 현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지만 성숙해지고 싶다는 의지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심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래서 금전적으로 베풀 수 있기 위해서 여유로움을 갖추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지금 여유가 없지만 버텨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영숙님에 대한 자기소개를 쭉 봤고요. 그래서 영숙님은 지금 힘들어도 티를 안 내는 사람. 그래도 어쨌건 뭐 젊음의 패기가 그래도 있고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은 사람 정도로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숙님을 봤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처음이 마지막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숙님. 정숙님부터 이제 개성이 강한 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뭐 예쁘다 이러니까 예쁘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뭐 V 표시하는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 당당한 모습. 처음에 주차할 때부터 느껴지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정숙님 벌써 이제 등장부터 자신감 넘치게 등장을 하고요. 광수님은 정숙님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죠. 나이는 93년생, 거주지는 수원. 그래서 수원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고 KT 이야기할 때 수원으로 사는 걸 수정할 수 있음.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주변 지식이 더 많으면 해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정숙님이 이 말을 되게 잘하는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말을 기본적으로 잘하거나 정돈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한 달 전에 퇴사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 어떤 반전을 준다거나 중요한 걸 나중에 땅 터트려가지고 사람들이 흥미를 쫙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적으로는 이런 배치가 좋은데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화술은 아니죠. 일단 7년 반 동안 어느 직장에 근무를 했는지 좀 명확하게 제가 원래는 어디에서 7년 반 근무를 했지만 한 달 반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이제 그걸 뒤로 이제 빼놓는다는 거지. 약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재미있게 대화할 수는 있지만 정돈된 대화는 아닌 방식을 좀 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한데 본인 말대로 의기소침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말을 더 했을 수도 있겠지. 오늘 세금에 국민연금에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건 한 달 반 전에 퇴사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래도 전 항상 당당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님이 당당한 사람이라는 거는 진작부터 유출을 하고 있었죠. 다만 그 당당함이 이제 선을 지키는 당당함일지 아니면 좀 과한 걸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당하다는 말에 이제 영호는 좋아. 그래. 영호도 이제 당당함을 추구하고 있고. 현재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개인 사업체를 꾸릴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 정숙님의 직업을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가족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었잖아요. 가족 사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했었잖아. 뭐였지? 보석 감정사인데 그런 생각까지는 했었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새마을금고였지. 아니지. 지금 현재는 이제 준비 중인 거고. 저 개인 사업체를 꾸릴 준비 중이라는 거는 어쨌건 개인 사업체를 꾸리든 안 꾸리든 아버지가 일을 가르쳐서 사업체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가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니까. 부모 덕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좀 힘있는 가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몇몇 분들은 유추를 했겠죠. 남자 출연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영수도 금수저였네. 돈 쓸 시간이 없었다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한번 목표로 삼은 건 반드시 이뤄내는 성격. 이거는 목표로 삼은 건 이뤄내는 성격이지만 바꿔 말하면 좀 결핍이 없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내가 좀 편견이 생긴 걸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해달라는 거는 그냥 부모님이 다 해줬으니까 목표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티니핑 갖고 싶으면 티니핑 세트를 살 수 있는, 포켓몬 카드가 갖고 싶으면 포켓몬 카드가 다음날 생겨 있는 그런 식의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도 있겠지. 수원에서 사장이면 삼성 하청일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를 배워서 할 수가 있나? 아니, 할 수 있겠다. 그치? 차릴 수 있겠지, 충분히.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20대 때 목표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취업하기였는데 그게 목표대로 대학 졸업도 전에 새마을금고 입사해서 8년 동안 근무. 그렇군요. 그래서 31살에 대출업무팀에서 팀장까지 달았던, 지금 그 뒤에서 정숙님이 하는 말들을 보면 정숙님이 저 팀장 업무가 되면서 더 이상 저게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사업가일 거고, 그러면 그 사업가가 이런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돈도 대출하고 아니면 뭐 돈도 입금하고 이러면 금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 고객 중에 하나일 거면 중요한 고객일 수 있지. 뭐 이거 완전 100% 소설이야. 전혀 아무 근거 없는 소설. 그러면서 어쨌건 이쁨 받는 직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쁨 받는 직원일 수 있는데 팀장을 달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팀장까지 31살에 달았어요. 31살. 지금 정숙님은 32살이고. 그렇죠. 당연히 원하는 연봉까지 받게 됐고 운이 좋았지만요. 그렇죠. 그 운은 설마 부모. 그래서 현재는 또 다른 꿈을 향해 도전 중이다. 그래서 취미는 골프하러 언니. 근데 들어보면은 잘은 못해.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뭐 취미를 얘기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딱히 뭐 취미가 있었던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km까지는 안 쉬고 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력장이 보통 1.5km잖아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짧은가요? 1km 좀 안 되나? 어쨌건 그런 거 치면 5km는 긴 거죠. 근데 또 운동하는 사람 치고는 조금 짧고 약간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지.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안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제법 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골프도 매일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새마을금고 일 그만두고 아버지랑 같이 뭐 이것저것 그리고 본인도 취미를 가져보려고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골프장을 매일 간다는 게 아니라 골프 연습장을 매일 가도 그건 매일 가는 거니까. 처음에 이게 필드를 간다는 얘기일지는 아니겠지. 연습장 가서 매일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건 저 노력이라는 게 필드를 매일 간다는 게 아니라 이상형은 덩치가 큰 사람, 부지런하면서도 마음이 넓은 분. 아버지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세월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직장 그만두게 된 그 꿈, 새마을금고는 이금융권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는 사업체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이사도 겸직하고 있을 수도 있을라나? 농협은 1금이고 새마을은 2금이구나.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꿈은 31살. 31살은 언제죠? 팀장단 나이죠. 팀장을 달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겼어. 그 부분에서 팀장의 삶이 굉장히 팀장을 달자마자 맡은 사람 관리가 포함되는 일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정숙님은 누군가를 관리하고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 아버지와의 딸의 관계에서 아빠에게 인정받는 딸인 것처럼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좀 더 맞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냥 그런 소설을 써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내가 팀장 돼가지고 사람 관리할 바에는 아버지 일 그런 거 해가면서 큰돈 만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또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귀걸이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네. 그래서 31살에 생겼다고 하죠. 꿈에 생긴 계기가 뭐냐? 그건 멋있어서라고 하는 거는 저게 실제 이유일 수 있겠지만 실제 이유를 말을 못하거나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팀장이 되면서 일이 힘들어서 팀장이 되면서 내가 팀장이 돼서도 이렇게 7년을 갈아 넣었는데도 하는 일이 이 정도인데 아버지가 더 대단해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아버지의 어떤 후광만 가지고 여기서 살아남기에는 자기가 이제 점점 더 큰 거래처를 따고 뭐 이래야 되는 일도 포함될 텐데 새마을금고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숙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새마을금고에 뭐 100억 대출이 있어. 그러면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되게 한 직원이 그 정도를 했어. 엄청나지. 지점장이 그 정도를 했어. 그러면 조금 애매하지. 혼자서 100억만 했다 이러면은 그게 전부다 이러면 조금 뭐 적잖아요. 이제 올라갈수록 점점 대놓고 점점 그 비중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느는 것만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사람 관리 측면에서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고 그렇게 그냥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건 비빌언덕이 있다라는 차원 그리고 정숙님이 또 당당한 성격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정숙님을 매력적으로 보는 남자 출연자들은 꽤 있겠죠. 그래서 준비 중인 신규 사업체는 무조건 수도권에서 해야 되냐라는 거에 이제 그렇지 않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보면 또 삼성 하청업체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차에서 내리는 거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차가 주차되는 것만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장거리 연애도 가능하고요. 상철은 인생 목표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말은 딱히 목표는 없다. 그냥 귀염받는 딸, 그냥 그 역할에 충실한 거. 뭐 아내가 되면 그냥 사랑받는 아내. 그냥 그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팀장의 역할과는 잘 안 어울리죠. 팀장부터는 이제 관리와 또 팀 실적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숙님은 좀 더 아이 같은 면이 있는. 근데 그런 면은 결혼하거나 연애할 때 절대 나쁜 면은 아니죠. 그냥 성향의 차이지. 그래서 어쨌건 정숙님은 그냥 그런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이지 않겠나.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강하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팀장으로서 사람 관리는 어려웠던. 31살이 돼서 팀장이 들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었던. 마침 굉장히 단단한. 뭐 그런 것들을 뭐 이것저것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네요. 그럼 오늘의 목표는 뭐냐? 여기서 제일 빛나는 거. 그치? 귀엽게 보면 귀여울 수 있고 저런 성향의 사람.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빛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영자님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정숙님은 조금 그 말하는 게 좀 더 정돈돼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스마트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어쨌건 영자님으로 넘어가고요. 영자님은 이제 나와서 바로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인사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안녕 반가워 친구야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영유아 오감놀이 강좌를 진행하는 오감놀이 업체 대표. 근데 이제 업체 대표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서 또 프리랜서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약간 개인 사업자로서 그 어디 요청 오면은 이제 가서 저런 오감놀이를 진행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오감놀이를 항상 그 모든 걸 구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 요청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런 거 진행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감놀이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교육하고 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방과후일 수도 있고. 지금 뭐 방과 후 어린이집 유치원 뭐 그런데 유치원은 또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의상이랑 딱 맞춰주고 이런 재료까지 하고 관리하려면 체력이 좋아야겠어요. 그치? 프리랜서가 기업들이랑 일하려면 개인 사업자가 있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하는 말이 업체 대표 하지만 프리랜서다 보니 시간이 많은 편. 그러면 이제 1인 기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어린이집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 와서 책 읽어주는 거. 그래서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그 업체에 자기를 등록해놓고 그것도 무슨 자격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할머니들을 이제 파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동화책 읽어주고 그게 약간 할머니들에게는 일거리가 되고 아이들한테는 또 익숙한 할머니들은 또 익숙하니까 구연동화 자격증 할머니들이 이제 자격증 따시는 것부터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영자님은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뭐 그런 방과후 교실이나 나름 영업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도 같고 그냥 영어나 영식 만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영자님이 그분들이 좀 눈에 안 차겠죠. 프리랜서인데 한 달에 하루도 못 쉬는데 쉬어도 불안 이래도 힘들고 그렇죠. 보통 프리랜서들이 그러는데 영자님은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도 거기서 불러주고 거기서 시간이 나야 그러니까 시간을 내줘야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수는 있겠죠. 영식 영옥 괜찮은데 영식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남자친구의 스케줄에 많이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 본인이 업체 대표라고 했지만 또 바로 프리랜서라고 하고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계산이 끝났죠. 광수 같은 분은 이제 바로 다 계산이 끝났을 거야. 영어랑 영식 투표 뭐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제가 있어야 투표를 하지. 뭐요? 겁내 오래됐는데 3시간 됐는데 나이는 90년생 34살 90년생이 이번에 많이 나왔군요. 그래서 영자님은 저렇게 좀 시간도 여유가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먹는 거를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영자님이 하는 업 자체가 전망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활로를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식, 중식, 요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래서 취미는 예쁘고 정갈하게 밥상 차리기. 이게 진짜 이거는 또 한 사진 한 장 더 있었는데 정말 훌륭하네요. 훌륭하다. 그래서 한정식집 온 것 같다. 저거를 둘이서 먹는 식단으로면 저런 그릇 싸는 것도 센스고 국그릇하고 밥그릇 지금 색깔을 다르게 또 세팅한 것도 이런 것도 재밌네. 그래서 뭐 옥수님이 나랑 결혼해 하고 농담하지만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응원한다는 마인드로 실현을 좀 즐기는 편. 영자님의 지금 업이 그 미래가 보장돼 있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대단한 성공을 거둔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는 말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형은 표현 잘하는 남자, 같이 반주가 가능한
자기가 이제 술을 조금 좋아하는데 영자님은 그래도 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꾸밈이었고 저번에 이제 영훈님의 고백에서도 그냥 표정에서 다 드러나 버렸지. 좀 실속 없는 타입이죠. 표현 잘한 남자 영훈인데요? 영훈님 만나보시죠. 지금 본인에게 가장 먼저 표현한 확실한 사람인데 따라 직접 수업도 뛰지만 영자님이 프리랜서니까 시간이 많다는 말을 표현했거든. 근데 이제 물론 대표고 직원들이 많지만 프리랜서라는 말을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표현상 1인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를 해본 거고 그렇다면 좀 그렇게 이제 뒤에서 한식조리사나 이런 거를과 그리고 실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을 지어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들로 유추를 해본 거지.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요청이 오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외부 자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외부 자원이. 근데 이제 정직원은 아니고 이제 외부 자원으로 그 한번 같이 일해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넣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술을 조금 좋아하는데 반주가 가능한 술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도 못해도 상관은 없고 아니 못해도 상관없으면 말하지 말지. 술 좋아한다는 게 약간 솔로 나라에서 자기소개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긴데.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잘 나가면 바쁘죠.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회피형 남자는 사절,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남자도 사절.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남자가 뭐 맞나요? 기본적으로 길에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아니 뭐 재밌어요. 재밌어. 조금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스타일을 먼저 딱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뭐 괜찮죠. 그치. 회피형인지 나를 회피하는 건지 구분해야죠. 그래서 일하다가 바빠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는 뭐 자기는 8시간 뒤에 답장이 와도 절대 집착 안 한대. 대신에 이제 질투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는 건 뭐지? 저거를 너무 심하다? 기본적으로 영자님은 불안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지금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 질투가 너무 심하다는 것도 이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라는 감정이잖아요. 질투라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면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연하 괜찮냐라는 거에 이제 최근에 거의 연하만 만났대. 좀 저거는 이제 뒤에서 다른 분석하고 좀 연결 지어야겠지만 그렇게 실속 있는 만남을 안 했을 가능성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상대하는 일 그리고 연하만 만났다는 것 그런 것들이 네, 작은 별 지금 질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불안도가 높으면 통제욕이 조금 커질 수 있죠. 상대가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불안도는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연하 좋아하고요. 영자님의 어떤 저 불안도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영자님 말 잘 듣는 그냥 착한 사람이든 아니면 영자의 불안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감쌀 수 있는 노련한 사람이든 어중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자님은. 그래서 영수가 미래 연인이 안 했으면 하는 취미는 근데 그런 건 터치 없대. 아 이건 너무 좋다 근데 하루 종일 게임해도 오케이. 나만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게임해도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상실의 경험이 있는 사람? 상실의 경험이 있어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PTSD가 있는 사람이 좀 이런 성향이 있긴 한데 네가 뭘 해도 좋으니까 나만 좋아해야 돼라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런 성향인가? 물론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실속 없이 감정이 강하고 실속 없는 타입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자기소개로 보면 그런 유추가 조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맞고 사랑하면 그 되게 폭발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진짜 그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이인데 이 좀 그냥 덤덤하게 그냥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쭉 정 쌓아가면서 사는 그런 거는 익숙하지도 않고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지. 그쵸.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갈구가 존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영자님이 바라는 사람은 막 일이 우선이어가지고 그 일만 하다가 딱 성공하고 뭔가 그런 사람보다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내가 우선인 그냥 나만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영호 영식이 괜찮잖아. 근데 또 만나서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영호랑 영식은 또 재미 면에서는 별로니까 그래서 영자 눈에 또 안 차겠지. 게임 채팅에서 여자 아이디 보이던데 누구야. 그러니까 스위치 해야지. 집에서 인터넷 연결 안 하는 그런 게임으로. 스위치 재밌는 게임 많아요. 네. 그래서 잊지 말기 대신 질투는 심합니다. 질투를 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은 거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영호랑 영식이 좀 힘들겠네. 실속이 없는 게 이제 이런 포인트. 근데 영수는 이제 너무 좋다고. 결혼 후 자녀는 능력과 체력만 된다면 3명. 저 질투의 정체가 뭘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
아마 뒤에서 데이트를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저 질투의 정체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이번 기수 조합이 그 질투의 정체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광수 때문에 질투가 나오려나? 그러기엔 아직은 광수랑 접점이 없으니까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아기도 좋아해서 육아 잘하고 유리도 좋아해서 살림도 잘하고 옛날에 태어났으면 1등 신부감. 옛날에 태어났으면 1등 신부감 아니죠. 아니 근데 옛날에 태어났으면 1등 신부감 이런 말에 솔직히 장난으로 태클 걸고 싶잖아. 그래서 뭐 맞습니다라고 박수를 치고요. 그래서 거의 찬양 수준 아니냐고. 마지막으로는 현숙님. 현숙님은 긴장을 하셨는지 일단 노래 한 곡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너를 사랑해라는 노래였고요. 이번 기수가 오히려 막차 특집인 것 같다고. 절박해 보이시는 분들이 보이지. 맞아. 근데 나이로만 따지면 좀 더 지난 기수보다는 어리긴 한데 나이는 90년생. 현숙님도 90년생이네. 영자, 상철 세 분이 동갑이고 거주지는 전남. 직업은 병원 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상당히 이제 좀 한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출퇴근이 정확하고 약간 그 약사라는 직업은 퇴근하고 나서 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부업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는데 수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남는 시간을 활용할 만큼 그런 인싸는 아니구나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친구가 뭐 엄청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업과 취미가 이럴 수 있었고 첫 번째 취미가 된 부업은 베이킹. 이렇게 틀로 그냥 하트로 찍어낼 수 있구나. 훌륭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 뭐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사님이 부업을 하는 거는 거의 처음 봤는데 약간 시간이 좀 많이 여유롭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혼자 뭘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니까 돈을 버는 뭐 현숙님 말로는 돈을 더 벌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돈이 완전히 목적이라기보다는 남는 시간이 많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약사라는 직업은 굳이 놓을 필요가 있나? 결혼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상형은 똑똑하고 자기 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자상하게 돌보는 뭐 어쨌건 외모는 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 똑똑, 지성, 열정, 자상. 어유, 응? 내면적으로는 다 갖춘 사람을 원하는군요. 근데 직업이 약사인데도 부업에 도전하는 이유가 이제 그건 이제 욕심이 많아서 수입이 만족이 안 됐다. 근데 이제 그 욕심이 큰 욕심이겠지. 미래를 대비해 두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박봉이어서 그렇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서 열심히 벌어야 된다. 자녀는 원래는 4명, 4명까지 생각했고 자기도 그치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고 엄격한 사람일 거예요. 현숙님은. 그런 면이 이제 드러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최소 2명 이상. 그래서 다복한 내 형제가 4명이었고 그래서 둘째 딸로 자라다 보니까 나도 이런 가정 꾸리면 좋겠다. 약사니까 지역 제한은 없지만 내년에 약국을 개업할 수도 있는. 그래서 뭐냐 여기서 뭐 잘 만나서 가면은 뭐 다른 지역에서 개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4명 키우려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건 사실이지. 베이킹이든 일러스트든 본인 시간, 체력, 영혼 다 갈아서 돈 버는 직업. 그치? 부업으로 하기에는 적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현실적으로 고민한 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뭐 부업 수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결국 취미의 영역이었고 자기의 취미로 좀 돈도 벌어보자라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상철의 인생 목표 질문에는 아까부터 계속 물어봐 생각은 해봤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사랑이 많은 아이로 키우자. 그런 것 같아. 이게 현숙님은 기본적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수월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는 취미로 힐링을 하는 거겠죠.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자기소개, 여자분들 자기소개까지 끝이 났고요. 그 여자분들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뭐 과즙 주스 PPL이 있었는데요. 영숙님은 역시나 PPL을 잘해주시고요. 화장품 광고도 생얼과 화장된 얼굴로 보여주면서 PPL을 해주셨죠.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캐릭터일 것 같아. 그리고 직업이 제일 의외였던 사람은 영자님은 광수님 그렇게 안 똑똑해 보였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영자님은 전략가 캐릭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순자님이 아 영자님 이거 잘 모르시네. 이름이 광수인데 가방끈 길 줄 알았지. 아 그러면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라고. 보통 광수가 엘리트야라고 이제 순자님에게 전략가 순자님에게 이제 한 수 배우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기승전결도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나마 영식은 좀 언급이 돼. 여기서 영숙님이 영식을 좀 언급하거든요. 영업사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뭐 영수라던가 영호는 언급이 안 됐어. 언급되는 장면이 뭐 잘렸을 수도 있겠죠. 첫인상 선택이랑 바뀌었냐라는 질문에는 영자는 완전 바뀌었대. 아마 영자는 광수에 대한 관심이 커졌겠죠. 정말 너무 투명하게. 영자는 처음에 상처를 선택했는데 광수에게로 마음이 훅 빠졌죠. 광수 씨가 지금 현재 어쨌건 결혼에 대해서 준비된 미래의 성장성으로 보면 몰라도 현재 결혼을 준비된 그런 환경으로만 봤을 땐 상철 씨가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머릿속에 남겨진 거는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영자는 상철보다는 광수로 간 느낌이에요. 순자는 옥순을 견제하고 있고 욕순은 나도 새로 시작. 순자는 채식하면 다 도망간다고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나 보자. 영식의 1순위는 영자님, 옥순님, 순자님. 나는 영식과 순자가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3순위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순자님이었다가 뭐 뒤에서는 누구라고 그러더라. 이제 상철은 영자랑 옥순은 좀 부담스럽다. 영자에 대한 호감 포인트는 다자녀를 희망하고 아이들 교육 종사자. 저 아이들 교육 종사자라는 것도 약간은 환상인데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종사자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 교육에 종사하기 때문에 내 아이 양육을 더 잘할 거다라는 거는 좀 환상인 것 같아. 그냥 똑같은 직업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조금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아이들 교육에 종사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더 잘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내 자식을 초등학교 때 잘 가르친다는 환상도 그것도 환상. 물론 정보나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얻을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곧 중학교 올라갈 때 그런 정보나 이런 건 좀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직업이다. 그렇게 일단 남자분도 폭풍이 일어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첫 선택으로 넘어가고요. 영호는 그래서 영자님을 선택을 합니다. 어제 좀 티키타카가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영호가 생각하는 티키타카는 이게 끽끽끽끽 그거를 영자님이 너무 재밌다 더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뭐 곱창 얘기하고 자기는 뭐 동물의 부속복이라고 하나 뭐 내장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티키타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자님은 영호님을 이성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는 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확인해야 돼. 왜냐면 이게 솔로나라니까 어제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없었어도 오늘 자기소개를 듣고 호감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걸 또 어부라는 게 매력적. 영식님이랑 영훈님이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러다가 이제 시원시원한 모습 본인에게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또 상대적으로 더 끌릴 수 있겠지. 그래서 나 영호인데 외로워. 달 구경하러 가자라고 했고요. 지금 대낮인데 달 구경이라고요? 늦게까지 놀 셈이군요. 영자는 영호에 대해서 조금 부채의식이 있죠. 근데 영자는 지금 일단 아마 광소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고 달 구경이란 말이 잘 전달이 안 됐어. 그래서 뭐 달 구경하니까 뭐 갈비탕? 뭐 아이스크림? 뭐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 영호는 고독 정식이 확정되고요. 달 구경 가자라는 말은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른 멘트였는데 뭐 아무도 안 났으니까 혼자라도 보자. 그래도 쿨하네요. 태도나 이런 거는 멋있고 영훈님이 뭔가 반전 매력이 어필이 돼서 누구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자님이랑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짜장 먹어도 받아들여야지. 그다음에 영식 우리는 뭐 결과를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다 보니까 영식님의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절규가 더 애처롭고 옛날에 23기 광수 이후로 가장 우렁찬 부름이 아니었나. 잘할게. 잘할게라는 말도 왠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말 같은. 잘해줘는 좀 그렇지만 이게 저 잘할게도 약간 덱스 같은 사람이 하면은 반전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안 해줄 것 같은 나쁜 남자 스타일이 잘할게 이런 말을 딱 하면은 그게 되게 훅 들어오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할게라고 하면 별로 그냥 아 그래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만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약간 이 사람이 좀 덱스처럼이라고 행동하면 조금 너무 과하고 약간 영식님 매기는 것 같고 이제 덱스처럼이라기보다는 자신감 있게 행동은 해야지.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니까, 물론 이 데이트 선택에 있어서는 게임이 끝난 상태니까 여기서 어떤 멘트를 해도 결과가 바뀌진 않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뭐 작은 별이나 이런 멘트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 5급이 나왔다고 선배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쩌면 대등한 그 출연자인데, 또 영식님이 또 자기를 낮추는 걸로 사회에서 또 생존하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바꿔라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과 밝은 이미지와 높은 텐션이 호감으로 다가온. 역시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거를 더 크게 느끼죠. 하지만 영식의 그런 외침에 다들 뭐 민망해할 뿐 나가진 않죠. 진짜 외로운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영자의 입장에서는 영식이 자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숙은 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안 나갈 거면서 이 사람들이 뭐 진심 안 나갈 거면서. 잘할 거라고요? 알아서 믿어보겠습니다. 영식님 슬픈 눈으로 돌아서겠군요. 아무도 나가지 않고요. 금세 여기서부터요, 영식의 눈물이 또 터지죠. 직접 겪어보니까 이때 이 장면에서 울진 않았구나. 순간 앞이 안 보였다고 해야 되나?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나란히 서서, 여기서 어젯밤 별 구경했던 작은 별, 큰 별은 여기에서 또 다른 작은 별과 이제 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고요. 이때 영식님 표정이 진짜 안 좋더라고. 그렇게 이제 여자분은 셋이 남았고, 남자는 이때 넷인가 남았을 거야. 이제 광수는 정숙, 자기랑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이제 비슷해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비슷하다기에는 본인은 맨 땅에 헤딩에 가깝고, 물론 그 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숙은 굉장히 거대한 지원자가 있는 상태죠. 남들이 당할 때 웃었는데 본인이 막상 당하니까 어지러지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근데 광수는 굉장히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뭐 좋게 말해서 개성이 넘치는 사람인데, 그런 돋보이고 싶은 마음과 개성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투명하지 않게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 없나 보다라는 것도 이제 약간 이랑 같은 맥락이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정숙 씨가 등장을 하고요. 바로 뒤따라서 영자님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광수의 부름에 먼저 일어난 거는 영자예요. 영자가 그때 정숙이 일어나면서 제가 먼저 나갈게요. 지기 싫어하는 마음, 돋보이고 싶은 마음, 목숨과의 관계에서도 뭐 나도 만져보자 이러면서 만지는 거나 이런 것들, 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팀장 역할과는 안 어울렸을 수 있겠지. 윗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동료들이나 아랫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했을 수 있겠지. 뭐 영자는 이런 상황에서 뭐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까, 또 그런 성격 아니란 말이에요. 영자 씨가 그때 언제야, 그 첫인상 선택해가지고 차 타고 올 때도 그냥 양보했던 사람이거든. 그래놓고 다음엔 양보 안 한다 뭐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점수를 잃었다 혹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줬다 그랬지, 영자님은 거기에서 막 교묘하게 앞에 앉고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말로는 점수를 깎아먹어도 실속은 없는 남 실컷 배려해놓고 실속 없는 사람, 그런 느낌이지. 근데 저기서 정숙님이 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면, 또 영자님은 또 강강약약이다 보니까 더 지기 싫어갖고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아무튼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나가겠다라는 말에 영자님이 잠깐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렇게 부위를 만들어 주고요. 발 돌리기 일보 직전이었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영자도 짜장면 안 먹지. 정숙은 이번에도 광수고, 호감도는 올랐고, 영자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원하는 남성성에 부합했고, 영자님은 아무래도 좀 지적인 역량이 높고 그런 사람에게 더 끌릴 수 있겠죠. 근데 영자님은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기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서 뭐 기분 좋다 이러면서 영식과 영호는 뭐 그냥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철님, 영숙님을 선택하지 않을까 했는데, 영숙님과 상철님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영숙님이 원하는 그런 재미는 상철님이 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영숙님은 좀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 장난기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철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신이 제일 건강해 보이는, 뭐 정신이 건강한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배려심 넘치는 사람은 맞는 것 같다. 인품 있는 할머니라는 말에 나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상철은 인품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나요? 남자 중에서는 상철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다고요? 그래요? 몇 회차 지나서도 한번 봅시다. 아니 뭐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영숙은 이미 영철에게 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현숙이었죠.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먹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자. 상대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현숙님이 왔고 상철의 표정이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현숙이 자신감이 없던 건지 그래도 데이트 가서 좋죠라는 말을 상철이 자기를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현숙이 상철을 선택한 이유는 되게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한다. 가치관이라든가 생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재밌겠다. 그렇게 각각 상철 현숙 데이트 이건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리고 광수 영자 정숙 이것도 다음 주에 나올 거고 영철 데이트는 저희가 1부에서 어제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옥순과 영수도 어제 1부의 뒷부분 2파트에서 했었고요. 그러면 남은 건 이들이죠. 표정 풀어요. 웃어요, 웃어. 이럴 때 웃어야 인류죠. 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나올 광수 파트는 뭐 다음 주 이 부분은 또 이어서 얘기하기로 하고. 영호와 영식은 이따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갈 거냐. 영호가 먼저 물어봅니다. 둘 중에 영호가 낫지. 어쨌건 두 분이 남아 계시니까. 근데 나는 이 두 친구 나쁘지 않은데. 아니 왜? 이 두 사람 영식은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외모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19기의 육각형 광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육각형 광수의 좀 더 어린 버전이잖아. 영호는 지금 굉장히 헌신적인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영식의 어떤 그런 자신감 없는 이런 모습보다 영식은 그런 모습을 봐줘야 돼.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진실되고 겸손한 그런 부분을 보고 가면 이제 영식이 좋은 거고 어떤 헌신적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센스가 있는 그런 연애 센스가 뭐 사회적인 센스는 모르겠지만 연애 센스 쪽은 좀 영호 쪽일 수 있겠죠. 가슴에 손을 얹고 가족이 소개시켜준다 될 거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동생이 있어. 여러분들 여동생으로 영호, 영식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전기수의 분들 중에서 뭐 화려한 누가 있을까? 지난 기수의 그 들기름 영식 아니면 뭐 위아더월드 영철 중에 누가 오는 게 낫겠어? 물론 나는 다 좋아요. 나는 너무 다 감사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위아더월드 영철보다 나는 이번에 영식님 더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잖아. 그 위아더월드보다 낫지. 물론 나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채든 동생이든 뭐 데리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뭐 다 지 의견이니까 저는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 뭐 영호도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기수의 어떤 들기름 영식이나 아니면 뭐 위아더월드 같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보다는 나는 헌신적인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이 키워본 사람은 다 알걸? 지난 기수의 영식, 영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대산맥이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이번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 환영할 분들일걸? 내가 진짜로 절대 이분들 매기는 거 아니야. 그래 이분들이 절대 나쁘지 않다니까? 근데 이제 같은 또래 연애 상대로 볼 때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어른의 입장으로 보면은 절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데려왔다면이라는 전제니까 데려왔다면 뭐 속으로 괜찮네 이러겠지. 근데 뭐 다 뭐 자기들 마음인 거지 뭐. 이성적 호감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닌 건 맞아. 이 사람이 어떤 좀 반듯한 자세에 그리고 단호한 말투, 자신감 있는 부분 아니면 뭐 여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그 사람이 이성적 매력이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영호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갈 거냐라는 거에 영식은 일단 옥순. 나에게 먼저 작은 별을 보자고 했던 옥순. 애니메이션 관련 질문을 하고 싶군요. 귀멸의 칼날 최애 캐릭터는 누구? 물어보려고 하나 보죠. 그래. 근데 이제 그날도 별 보러 갔을 때도 영식이 분명히 옥수님이 별 관심 있다고 했는데 별 얘기 안 하고 작은 별 드립이나 치니까 그게 매력 있냐고. 그렇게 이제 그녀와 별 구경 해보고 싶고 여기서 영호님은 또 영자님, 영식님이 영호님한테 아니 그날 영자님 텐션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옥순, 두 번째 영숙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 세 번째는 굳이 말하면 뭐 영숙인데 영숙님이었구나. 아까 말할 때는 세 번째가 순자님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별 보러 갔을 때 잘했어도 자기소개보고 갈아탔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뭐 나이도 어리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떤 가능성을 위해서는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좀 지키면 그래도 없던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그치?
헌신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또 이 사람이 어떤 내면이 단단한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진짜 그 생각은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우리나라의 평범한 청년이고 평범한 청년 중에서도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인 건 진짜 100% 맞다. 오히려 괜찮은 지금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누가 데려오면 어떻겠냐라고 말했지만 이런 친구들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 진짜. 이런 친구들이 실은 나쁘지 않거든 절대. 그러니까 되게 뭐 예를 들면 너무 헌신하니까 뭐 우리가 뭐 방송이고 유튜브니까 놀리지만 저런 헌신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쨌든 내 연인이다. 그러면 헌신해 주는 거 좋지. 나도 같이 헌신하면서 가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좋단 말이야. 뭐 굳혀졌다 싶으면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영자님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영자님은 이미 좀 광수에게 마음이 갔고 애초에 영훈님은 이성으로 안 보고 있었죠. 그래서 좀 영훈님도 막 적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영자님에게 제대로 된 반응을 못 받았고 그때 조금 마상을 입기는 입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수의 고독짜장 먹는 듀오는 실은 제가 뭐 다라락이라고 농담도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배우자나 아니면 뭐 사위감으로 괜찮은 분들이야.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 좀 더 어필을 하고 근데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마음에 안 드네. 짜장을 남겨? 아 살짝 빡칠라 그러네. 지금 누구는 지금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지금. 짜장 남기는 건 솔직히 예의가 아니지. 진짜 특출나게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었긴 했나 봐. 근데 저게 이렇게 이런 출연자분들 얘기를 이렇게 후기를 들어보고 하면 뭐 인터뷰도 하고 중간에 촬영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 막 불어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다시는 안 먹어야겠다.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영자님 돌아오면 정리하고 난 다음에 대화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 의지를 불태우는 거는 진짜 이 솔로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 이 솔로나라의 노하우는 지금까지 24기가 쌓이면서 쌓인 최고의 노하우는 이건 것 같아요. 출연자들의 의지를 불태우는 기술. 솔로나라 이 제작진이 쌓은 최고의 노하우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영식에게 이 불타는 의지로 왔죠.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이야. 혹시 영자님 아니면 영숙님 나오세요. 이 모쏠이라는 걸 아주 그냥 대놓고 티내고 있지. 아니 누구 한 명을 딱 찍어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영자님 아니면 영숙님 나오세요라고. 이게 자신이 없어서 그래. 자신 이게 뒤에서 영식님이 약간 그 여러 사람 막 알아보고 다니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어서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연애 좀 해봤다 싶은 영훈님이 야 한 명만 하라고. 영훈님이 이거 영철님한테 빌려왔나요? 둘 중에 랜덤으로 나오세요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두 사람이서 가위바위보 하고 있다고 이제 지는 사람 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둘 중에 좀 안 피곤하신 분 그럼 서로 피곤하다 그래. 둘 다 피곤하면요? 둘 다 피곤하다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영호가 한 명만 하라고. 그래 한 명만 해야지. 영식 은근히 기본이 안 돼 있네. 그치 저희 진대 중이라서요. 바로 그 나오지. 이게 뭐 그만큼 지금 서툰 거죠. 서툰 거. 근데 이게 잘 안 들리고 뭐 어떤 그렇고. 근데 이제 영호는 그래도 연애를 많이 해봐가지고 여자를 배려할 줄 알아. 여자분들이 돌아와서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다는 걸 알아. 여자분들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텐데 여유 드려야죠. 옷도 편하게 갈아입고. 근데 뭐 영식은 어쨌건 일단 옥수님부터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 한번 보고. 근데 영호는 또 한번 설명해줘. 너무 바로 가지 마요. 그래서 너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데이트도 에너지 쓰는 거니까 가서 좀 쉴 시간을 줘라. 영어는 이게 기본적으로 배려할 줄 아네. 근데 지금 영식 이거 나중에 영식 씨 은근히 빌런화 될 수도 있겠다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잘 못 듣네. 시야가 좀 넓지 않고. 나는 기다리느라 지금 에너지를 썼거든요. 그럼 가서 쉬어. 쉬고 일어나요. 에너지 더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영호가 그것도 너무 자기 입장이야. 영식은 배워야 되고 영호님은 조금 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영식님이 멘탈이 조금 그렇죠. 인터뷰에서도 울고 막 이러면서 지금 자신감이 너무 깨져버리니까 더 세게 하려고 지금 시야가 너무 좋아져 버렸어. 영식은 지금 이 이유가 나와. 인터뷰에서 수의사도 있고 머리 좋으신 분도 있고 국가대표도 있고 이러니까 심지어 국가대표는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나는 월세를 내고 있고 막 이러니까 비교가 된다. 저기서 그러면 어때? 내가 낸데 그 마인드로 가야 돼. 물론 그게 힘들지만 그거를 계속 하려고 했어야지. 젊어서는 그런 패기가 있어야지. 본인은 그래도 막내잖아요. 막내면
그거에 맞는 좀 패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벌써 나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랑 싸우려고 더 오버하는 거야. 더 그 생각에 꽂혀서 주변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면서 울기까지. 영식의 눈물이 뭐 옥순이니 순자니 얘기가 많았지만 광수와 영철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다시 마음은 고쳐먹고 그 고쳐먹고 더 의욕적으로 하는데 그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막 그 좌절에서 벗어나서 막 발버둥을 치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면에서 영식 씨가 이 다음 주부터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도 따뜻하게 바라봐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안 해본 사람이 노력하다가 실수하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어차피 내가 선택할 땐 나갈 수 있으니까. 그치? 데이트를 못 하진 않을 테니까. 공직사회 계급은 그러려니 받아들여도 마당을 밖에 나오니? 그래서 차 열심히 닦아놨는데 이런 말도 약간 근데 지금 영식 씨가 자기 생각에 너무 꽂혀 있어. 영자에서 옥순이 1순위가 된 이유는 일단 예쁘고요. 그리고 자기는 열려있다 하더라고요.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있죠. 예쁜 것도 있지만 열려있다라는 면에서는 내가 가능성 있는 상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걱정은 옥순 씨가 더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별 보러 간 거는 아니기는 하죠. 옥순 씨는 지금 다 알아보고 싶긴 해. 근데 옥순 씨가 본 영식 씨의 장점이 있기는 해요. 자상하고 친절함. 쓰레기를 주울 줄 아는 남자. 줍는 영식에 대해서는 왜 바라보지 않는지 그것도 조금 아쉽네요. 제가 또 순수한 시골 총각이거든요. 이걸 자기 입으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지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영식 씨의 데이트,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영식 씨는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너무 멘탈이 깨져버린 상태여가지고 이후로 좀 보자고요. 근데 영식님은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만 저렇게 오버하지 않는 뒤에서 묵묵히 주변을 챙기는 그런 친절함이 오히려 더 어필이 될 텐데. 그리고 영숙님한테도 여러 개 따서 쓰려고요. 말실수 같은 느낌인데 많이 따서 정숙님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아주 두세 개 따면 영자님한테 쓸 건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데이트들 또 남아있죠. 정숙, 영자, 광수 데이트. 그리고 순자님도 광수에게 접점이 생기고요. 지금 24기는 상당히 흥미롭고요. 캐릭터들이 이제 서서히 구축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주는 다 나갔습니다. 옥순을 중심으로 한 세 남자, 광수를 중심으로 한 세 여자.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봅시다.